강릉 바닷바람이 끈적한 한여름의 소금기를 가득 품고 불어오던 2025년 7월 어느 금요일 밤 8,000석 규모의 아트센터 마당은 이미 예서월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채로운 색채와 열기로 끌어올랐다. 푸른 물결을 연상시키는 나이트 스틱과 YS 네온 보드를 들고 몰려든 팬들은 누군가는 흥분으로, 누군가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이 K트로트 판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으로 심장을 두근거리며 좌석을 채웠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숨가쁘게 뛰는 가슴을 부여잡은 한 남자가 관객석 중앙 F블록 7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색 셔츠에 검정 슬랙스, 악수를 청해오는 관객에게 오늘은 조용히 음악만 느끼고 싶다라며 미소 짓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이었다. 공연은 오후 7시 정각, 오케스트라의 치밀한 브라스 리프와 함께 시작됐다. 첫 곡은 빈에서가 직접 편곡한 안개 속의 숨은 별. K-팝식 스트링 패턴과 전통 트로트 멜로디가 기묘하게 뒤섞여 한편의 시네마틱 프롤로그를 펼쳐냈다. 무대 중앙 빈 스팟라이트에 실루엣으로 등장한 그는 첫 음절을 뱉는 순간 이미 분위기를 장르간 경계 실종 상태로 끌어올렸다. 고음역으로 부드럽게 내려앉다가 다시 굵직한 중저음으로 호흡을 바꿀 때마다 관객석 곳곳에서 감탄이 터졌다. 그 감탄 속에는 단순한 노래 잘한다, 이상의 감정 즉 무엇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전율이 숨어 있었다. 2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나고 전광판에는 생육액룡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관객들이 아직 기립박수를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박진영은 유려한 동선으로 스태프 통로를 통해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들리는 건 야올리는 환호 그리고 무대를 정리하느라 움직이는 장비바퀴 소리뿐. 그런데 그 통로 끝에서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막 공연을 마치고 땀에 젖은 상태로 수건을 목에 툭 걸친 빈에서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한 순간 그곳은 단순한 대기실 복도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지각이 흔들린 진원지로 변했다. 박진영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모든 장벽을 깨뜨릴 듯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덧붙였다. 지금껏 당신 무대 영상을 전부 찾아봤지만 오늘은 기록을 넘어 사건이었어요. 우리랑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나요? 난 이미 준비 끝났거든요. 주변 스태프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놀란 건 그의 어조가 평소 인터뷰에서나 들을 법한 금악적 감탄 수준이 아니라 즉시 스카우트 선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대답 대신 빈에서는 미소와 함께 짧은 목례로 감사를 표했지만 그 미묘한 표정 변화 사이로 복잡한 고민이 지나가는 것이 분명 보였다. 공연장 밖으로 한 발 먼저 나온 기자들은 간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치 급파된 전쟁 특파원처럼 타자음을 쏟아냈다. 그런데 불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벽 1시쯤 익명을 요구한 와이크 엔터테인먼트의 백슬래시사인 앤드알 슈퍼바이저가 산업 전문 매체에 우린 이미 지난달부터 빈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포렌식 수준으로 분석 중이라는 멘트를 흘렸다. YG도 참전이라는 헤드라인은 곧이어 예서워크의 트라트빅 3쇼다운으로 각종 커뮤니티를 휩쓸었고 증권과 연예태 마주까지 들썩였다. 다음날 오전 JP 내부 메신저에는 프로젝트 와이브 오스트테프 긴급 설립안이 돌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K-팝으로 단련된 작곡가, 편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댄스 퍼포먼스 디렉터까지 포함한 총 15인의 전담팀을 꾸려 빈에서 단독 음원 드라마, OST 라이브 콘셉트를 패키지화한다는 발상이다. 한편 YG 측은 글로벌 K-트롯 라인업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여 블랙핑크가 활용했던 버추얼 콘서트 플랫폼과 협업하여 빈에서에게 메타버스 트롯 인페르노를 제안할 계획이라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YG는 사실 무근이라며 곧바로 정정보도 요청서를 냈지만 팬들은 이미 YG 곱하기 사인 S 해시태그를 미마해버렸다. 이와 동시에 시장조사업체 시사운드 리서치는 긴급 리포트를 공개했다. 빈에서 브랜드 벨레이션이라는 제목의 PDF에서 그의 2024년 음원 콘서트 광고 굿즈 총합 매출은 약 880억 원, 팬덤 기반 파생 상품 잠재 가치는 1,500억 원대라고 분석했다.
특히 25대 34인 34세 여성 팬층이 전체 팬덤의 41%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트로트 장르의 기존 인구 분포를 완전히 뒤집는 수치였다. 거대 기획사들이 탐을 내는 이유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Z세대와 밀레니얼까지 동시에 흡입하는 감정설계 기술자라는 데 있다는 결론이 명확해졌다. 팬카페 별빛 서바는 이튿날 아침부터 난리가 났다. YG면 힙한 세계관 굿즈, 젤피면 스토리텔링 OST 대행진. 어느 쪽이든 일단 예서가 행복하면 되라며 축제 분위기인가 하면 소속사 갈아타면 지금까지의 따뜻한 영세 감성 잃는 거 아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속출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단체방에서는 자칭 경제 전문 팬들이 주요 엔터 34시가 총액 변동 그래프를 캡처해 올리며 투자할 거면 지금이 타이밍이라 외쳤다. 한편 디스코드 서버에서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유저들이 실시간 번역기를 돌려가며 컴퓨터 월드 다모네이션 밈을 생산 중이었다. 팬덤은 기획사의 영업팀보다 빠르게 세계화를 실행하고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는 어떨까? 빈에서는 일주일 뒤 자신의 팬 커뮤니티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기획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라는 한 줄이 모든 줄바꿈 없이 장문의 문단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팬들은 그 문장을 확대 캡처 택자로 만들어 소셜 프로필에 걸어놓았다. 그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다는 뜻을 가장 우아하게 전달한 셈이었다. 그러자 박진영은 방송 인터뷰에서 바티스트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입이 닳게 말해온 사람이 바로 나다. 예서 씨의 선택을 존중하며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몸을 낮췄다. 반면 YG 쪽은 기존의 과묵한 전략을 고수 과정은 비밀 결과로 답한다라는 짧은 코멘트로 기름을 부었다. 음악평론가 장은호는 팟캐스트 비트의 뒷면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90년대 말 SME호 TYSS를 앞세워 아이돌 산업을 정립할 때 JP와 YG는 나름의 철학으로 대항마를 세웠다. 2020년대 후반 들어 K-팝 트렌드가 기형적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성장 블록을 찾아야 했다. 트로트는 과거의 국민 장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블루오션으로 남아있었고 빈에서는 그 판의 가장 완벽한 입구 다체급이 다른 기획사들이 동시에 구해야 한다는 건 장르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리셋 단계로 진입했다는 방증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진행자는 그럼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라고 물었고 평론가는 한참을 웃다가 이렇게 답했다. 승자는 팬이죠. 경쟁은 결국 콘텐츠의 질을 올리니까 반면 매체 트로트데이는 좀 더 냉정한 숫자를 들이댔다. JP가 가동 중인 콘텐츠 자산만 해도 연간 2천억 규모 여기에 빈에서 브랜드 가치가 더해지면 최소 15%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YG는 K-팝 글로벌 배급 네트워크를 트로트로 확장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굿즈 시장에서 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기사를 끝맺으며 덧붙인 한 문장이 화제를 모았다. 다만 아티스트가 배려와 진정성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온 만큼 지나친 상업화가 역풍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구는 팬덤 사이에서 예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해시태그 샵사인 프로텍트 백슬래시 사인 YS로 변신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정작 빈에서는 콘서트 앙코르 준비에 몰두 중이다. 차기 앙코르 무대 장소로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그리고 심지어 방콕 나자만 깔라 스타디움까지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내걸고 유치전을 시작했고 국내외 스폰서 사는 음료, 자동차, 패션, 모바일, 게임까지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자이언트 브루 인터내셔널의 문화경 재연구원은 빈에서 사례는 아티스트 개인이 어떻게 하나의 복합엔터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평했다. 하이라이트는 여전히 남아있다. 8월 둘째 주, 박진영은 강남 모처의 스튜디오의 비밀 게스트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K-팝 댄스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벽면 화이트보드에는 트라트 X 그루브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며칠 뒤엔 YG 사옥 인근에서 빈에서 가상현실 쇼케이스 테스트라는 문구가 적힌 간이 트레일러가 발견됐다. 비밀 유지 계약서 때문에 입을 닫은 관계자들 대신 팬들은 각종 드론 영상과 추정 루머들을 총합해서 멀티버스라는 자체 다큐멘터리를 편집 배포하기 시작했다. 24시간도 안 돼 조회수 70만 돌파. 팬덤은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9월 초 기자회견을 자청한 빈에서의 입장 발표는 예상과 달리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저는 음악이 장르를 넘어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트로트와 팝, 전통과 미래를 잇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파트너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조건은 하나, 노래의 진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그는 고개를 들어 기자석을 훑으며 말했다. 그 순간 JP와 YG뿐 아니라 SM, 하이브, 그리고 국내외 중견 네이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이후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JB는 예서 곱하기 4인 JP 명상 오스트라는 키워드로 드라마 제작사와 미팅을 잡았고, YG는 블록체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트로트 네프트 출시를 공표했다. SM은 견제라도 하듯 자회사 나이키 컴퍼니를 통해 새 남자 트로트 보컬 프로젝트 오디션을 긴급 발표했다. 하이브는 침묵 속에서 글로벌 올로케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금을 언급하며 물밑 교섭에 합류했다. 그야말로 빅3과 빅5로 확장되는 광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결정적 변수는 팬덤이었다. 별빛서가와 해외 팬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빈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의 78%가 아티스트의 자율성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를 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거대한 시스템보다 시스템이 얼마나 아티스트 주권을 존중하느냐가 승부처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박진영은 그날 밤 브이라이브에서 우린 종전의 위계적 기획 시스템을 벗어나 아티스트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고, YG 역시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아티스트가 주도하게 하는 크리에이티브 셀프 프로듀싱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초순 어느 새벽 빈에서는 자신의 SNS에 짧은 라이브 영상을 올렸다. 배경은 작업실로 추정되는 공간, 잔잔한 피아노 코드와 함께 은은한 트로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 노래가 완성되는 순간 어디서 첫 무대를 할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라며 카메라를 향해 윙크했다. 방송은 37초 만에 종료됐지만 실시간 동시 접속자 52만 명, 좋아요 240만의 그 짧은 영상은 산업 트래픽을 또 한 번 요동치게 했다. 결국 빈에서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이미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K-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의하며 동시에 팬덤과 산업, 문화 전반을 움직이는 키스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둘러싼 JYP, YG, 더 나아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비고의 전면전은 한 장르를 넘어 음악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언어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담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기자들이 이 격동의 시즌을 회고하는 특집호를 만들 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순간은 아마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른다. 2025년 한 여름밤 강릉에서 시작된 빈에서 대전은 트로트라는 오래된 뿌리 위에 미래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 수 있는지를 증명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향기를 품게 될지는 결국 노래가 어디서 울려 퍼질 때 가장 진실한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린다. 그것이 JYP의 감성 서정시가 될지, YG의 힙한 비주얼 신화가 될지, 혹은 제3의 서프라이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빈에서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K-트로트는 이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젖혔고, 그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악의 향기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조금 더 설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